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현대해상 이규헌입니다. 이규헌의 보험통신 217화고요. 이번 주에는 2022년 법규가 많이 바뀌었다, 막 이렇게 막 뉴스에 많이 나오던 내용. 우회전은 제가 다음 주에 살펴볼게요. 우회전 다음 주에 살펴보고 이번 주에는 뭐 살펴볼 거냐면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부담금 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네.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가면 보도자료 2021년 12월 30일 게시한 자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거 찾아보시면 돼요. 제가 링크 붙여드릴게요. 자, 핵심 내용은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어요. 음주가 아니고 마약 약물 운전에 대해서 부담금 생겼다. 그거 알아봤고요. 마약 약물 운전의 부담금은 의무보험, 대인 1 최대 1억 5천까지, 대물 2천만 원까지. 요거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없어요. 부담금이 없고 대인 2, 대인 2 책임보험을 넘어서는 부분, 그거랑 그리고 대물 2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1억 5천 해가지고 1억 5천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는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1억 5천은 똑같아요. 무면허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1억 5천 똑같아요. 뺑소니도 1억 5천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 음주는 책임보험, 우리가 책임보험이라고 말하는 대인 1, 거기서는 자기 부담금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물, 의무보험 2천만 원까지는 무조건 가입해야 되거든요. 안 하면 과태료가 나와요. 그 의무보험 대물 2천만 원, 거기에서는 자기 부담금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주는 의무보험 부분에서 1,000만 원, 5천만 원에서 1,500만 원 플러스 임의보험 대인 2 그리고 대물 2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 거기서 1억 5천 이래가지고 1억 5천 여기 1,500 해서 1억 6,500이었죠. 음주는. 그런데 무면허나 뺑소니 같은 경우에는 요 밑에 1,500이 적었어요. 더 적었어요. 300에 100 이랬어요. 400이었죠. 그래서 위에 1억 5천은 똑같아요. 그러면 1억 5,400이었죠. 그 음주랑 무면허, 뺑소니가 사고 부담금이 달랐어요. 달랐는데 똑같이 만들었어요. 왜 달랐을까요? 윤창호법 때문이에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면서 원래 부담금이 400이었던 것이 1,500으로 늘어난 거예요. 늘어난 거였는데 그렇게 유지해 오다가 다시 바꿨죠. 개정해서 똑같이 전부 다 이렇게 전부 다 바꿨는데 다시 개정했어요. 뭘 개정했냐면, 여러분들, 내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어요. 사고가 났어요. 이만큼은 고객님이 내셔야 돼요 라고 사고 부담금을 부과하겠대요. 그 부과하는 게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 근거가 뭐냐? 자동차 보험 약관인데, 자동차 보험 약관보다 더 우선하는 게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모든 자동차 소유자들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데,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는 이렇게 가입해야 된다. 그 한도는 이렇게 된다를 규정해 놓은 법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에요. 법이 있어요. 그 법이 규정하는 거는 어디까지냐? 우리가 말하는 책임보험이에요. 의무보험, 대인 1 그리고 대물 2천만 원까지 요렇게 가입해 라고 그 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 법에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의무보험에 대한 부분이죠. 음주 얼마나 했어요? 1,500만 원을 했죠. 대인 1 1,000, 대물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500만 원이라 1,500만 원을 했죠. 1,500이었는데 그 10조를 삭제해 버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전액이란 얘기예요. 전액. 대인 1 책임보험의 최대 한도는 얼마냐? 1억 5천입니다. 사망 후유장애 시 최대 1억 5천. 부상은 3천만 원까지. 예요. 그런데 내 부담금이 얼마라고? 이제 1억 5천. 자, 그러면 퀴즈.
내가 사망사고를 냈어요. 술 처먹고 가다가 사망사고를 냈어요. 죽여버려야지. 그런 거는 뭐 구속이 되니만이 이러면 안 돼. 그건 죽여버려야 돼. 그런데 자 어쨌든 술 처먹고 가다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 몸값을 계산해 보니 2억 원이다.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보험회사에서 2억 원을 줘야 돼요. 2억 원을 주고 야, 너 술 처먹고 운전했네? 구상금 내놔 라고 구상을 해요. 사고부담금 내놔 구상을 해요. 얼마를 내야 될까요? 옛날 같으면 책임 1이 1억 5천까지잖아요. 1억 5천까지인데 내 부담금이 얼마야? 1,0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 일단 내요. 자, 대인 2로 넘어가는 건 책임 1에서 책임질 수 없는 그 초과하는 부분을 대인 2에서 해요. 1억 5천 넘어서 얼마예요? 5천만 원 남잖아요. 전체 2억이니까. 대인 1은 1억 5천이고 대인 2는 5천만 원이에요. 그럼 이 5천만 원은 어떻게 돼요? 내 부담금이 최대 1억까지니까 5천 원 내가 내야 돼요. 그럼 난 얼마 내요? 6천 내고 보험회사에서 전체 2억이라고 했으니까 1억 4천을 보험회사에서 줬어요. 술 처먹고 사람을 죽였는데 1억 4천을 보험회사에서 보태줬어요. 그거 이제 없다는 거지. 2억? 그래 알았어. 너 2억 다 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보험 한도, 대인2 한도 필요 없고 음주운전의 자기부담금 한도는 최대 한도는 3억 2천입니다. 이제 대인 2억 5천, 대물 7천 해서 최대 3억 2천이에요. 네. 술 드셔도 돼요.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9시에 문 닫는다고 불만들이 많던데 어쨌든 뭐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은 시간 9시까지 같으면 야, 빨리 달려야 되겠다 막 술 한잔 확 하고 좋아요. 같이 얘기하고 좋은데 그러고 나서 운전대를 잡지는 말라고. 대리를 부르든 택시를 타고 가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하시라고요. 술은 마셔도 돼요. 운전을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기 부담금 얼마 됐다고요? 3억 2천. 음주, 무면허, 뺑소니 모두 3억 2천. 자기 부담금. 사람에 대해서 2억 5천, 물건에 대해서 7천. 한 사고당.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억을 줘야 되는 사람이 한 10명 죽었어요. 그래서 20억이 나가야 돼. 그럼 나는 뭐 2억 1인당 막 1인당이 아니고 한 사고당.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20억이 나가더라도 나는 2억 5천만 내면 나머지 17억 5천은 보험회사에서 줘요. 술 처먹고 사람을 10명을 죽였는데 2억 5천만 내면 돼.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전 재산을 탁탁 털어버려야지. 그런 거는. 자, 언제부터? 2022년 7월 26일, 28일? 7월 28일부터 2022년 7월 28일 이후로 가입하는 보험에 대해서 저는 12월 23일 만기거든요. 그럼 내가 보험을 유지하고 있다가 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7월 28일 이후로 제가 술 먹고 운전하면 사고 부담금이 3억 2천이냐? 그게 아니고 7월 22일 이후로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얘기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골목길에서 좁은 골목길에서 좌우에 차를 대놨어요. 가는데 차가 저 옆에서 뭐 이렇게 뭐 우회전을 좌회전을 해서 나왔든 여기서 우회전을 했든 아니면 뭐 어떤 상황이든 하여튼 차가 이렇게 맞은편에 와요. 그래서 이러고 보니까 내가 저 차를 발견한 상태에서 바로 서버리면 좌우에 차가 되졌으니까 못 비켜.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고객들한테 얘기해요. 못 비키든가 말든가 차 세우고 사이드 땡기고 팔짱 껴. 쥐가 비켜가겠지. 후진을 하든가. 그래야 돼요. 요즘 분위기에서는. 옛말에 이런 농담이 있어요. 좁은 골목길에서 차 두 대가 마주쳤어요. 영국인이 운전하는 차랑 독일인이 운전하는 차가 부딪혔어요. 그래서 서로 양보를 안 하는 거야. 그랬는데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자, 누가 더 느긋하냐의 문제죠. 자, 영국인이 두꺼운 책을 꺼내가지고 쫙 읽어요.
뭐 시간 되면 그거 기다려봐라. 난 책 읽고 있겠다. 그랬더니 독일인이 한마디 해요. 그 책 다 읽으면 좀 빌려줬어. 독일인이 떠독한 거지. 자, 그럼 누가 차를 빼야 될까요? 영국인이 차를 빼야지. 자, 그런데 서로 맞부딪혀서 딱 마주친 상황이 그 전부터 피할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놈들끼리 들이밀었으면 그러면 할 말 없는데, 상황이 어쩌다 보니 뭐 툭 튀어나왔는데 서로 맞부딪혔다 보니 피할 데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둘 중 하나가 후진을 해야지, 그죠? 그러면 또 지나가던 아저씨 또 한마디 한뒤 괜찮다 오라 빼면 됩니다 봐준디. 저기 많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서로 양보하면서 아이고 이거 맞부딪히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하고, 그쪽이 빼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좀 빼주세요, 뭐 아이고 예 뭐 그럼 제가 후진해 드릴게요, 뭐 이래 되면 서로 좋은데, 보통 어떻게 돼요? 들이밀어. 야 네가 빼 이러면서 들이밀어. 그러면 사실 내가 빼야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안 빼 이렇게 돼. 그러면 어째 비키다가 크다가 긁어버려요. 그럼 보험회사에서 뭐라 하냐면, 이거 비정형 교통사고 정리된 거 보면 우리 손해보험 과실도표 과실비율 인정 기준 개정돼 가지고 249-1도 249-1도 보면 교행 중 사고 5대5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타이어가 멈췄다, 정지했다, 정지하면 10% 까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5대5인데 섰으니까 6대4, 저쪽이 6, 섰으니까 4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과실도표 보면 영상이 어떻게 나오냐면 서로 이렇게 오다가 쾅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5대5라는 거야. 그런데 자 왔어요. 근데 보니까 내가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바로 서버리면 좌우에 차가 있기 때문에 못 비켜요. 근데 저기 앞에는 공간이 있어. 그래서 저 차가 오는데 쭉 갔어요. 가서 이 정도면 비켜갈 수 있겠다. 이쪽 편에 차들이 안 대져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정도면 비켜갈 수 있겠다라고 섰어요. 그러면 그 차가 나를 비켜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얘가 속도도 별로 안 줄이고 내 뒤쪽이 공간이 별로 없겠다 생각 때문에 옆으로 비켜 서서 야, 네가 먼저 가야 되겠다 보내고 그리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여유 있는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으면. 근데 섰는데 이쪽 편을 내 뒤로 비켜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차가 좀 충분히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갔으면 좋은데 지속도 별로 안 줄이고 슥 지나가다가 이제 비켜갔거든. 지 눈에는 이 차가 비켜갔어. 그러니까 가속하면서 핸들을 꺾어버리니까 내륜차 현상이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한 거 있어요. 찾아보세요. 내륜차 현상. 앞 타이어는 지나갔는데 그 뒷 타이어는 선의 궤적이 더 작아지면서 선의 반경이 더 작아지면서 이 안쪽으로 와서 이걸 긁어버려요. 그래서 좌회전 우회전 하다가 옆에 긁을 때 어디를 끌냐면 보통 뒷문 한 중간 정도부터 뒷휀다 이렇게 긁어요. 뒷문부터 보통은 그렇게 끌어요. 근데 성질 더 급하면 뭐 앞문 정도부터 끌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뒷문 휀다 이렇게 긁어요. 그래서 그 차가 내 뒷핸다 범퍼 쪽을 끌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보상과에서 뭐라 하냐면 교행 중 사고 5대5. 나는 안전한 공간에 서주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다가 거의 이제 진행하다가 섰는데 타이어 멈추고 한 뭐 10초는 서 있어야 이런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서 있어야 정지로 인정해주지. 이거는 타이어 멈췄다고 정지로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진행의 연장입니다. 5대5입니다. 그게 지금 말이가 이러면은 일단은 뭐 그래도 뭐 일단 섰으니까 뭐 정지한 차량에 10% 감산해 주는 거 적용해서 우리 40% 저 차 60%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앞에 차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좌우에 차가 있어. 못 비켜가. 그래도 사이드 땡겨. 차 세우고 사이드 땡겨. 비켜 가든가 말든가. 쥐가 와가지고 들이박으면 나는 가만 서 있었으니까 한 10초 이상 가만 서 있었으니까 무과실이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죠? 교행 중 발생된 사고는 서로 이래 앞주디끼리 부딪히면 그게 5대5라는 거예요. 비켜갈 수 있도록 나는 비켜서 줬어. 그런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많은 경우는 비켜서 줘 있는 차가 비켜섰는데 지나가던 차가 내륜차 현상 때문에 끓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데 그럼에도 이 서 있는 차가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전하게 비켜줘야 돼. 안전하게.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나는 비킨다고 비켰는데 내 보는 것만 보는 거야. 그냥 내 뒤는 이 차가 지나갈 공간은 신경 안 써주고, 그래서 지나오는 차가 저 차가 서주니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앞에 차 옆에 또 서 있고 이 차 여기 있고 이 지나갈 공간이 안 되는 거야. 그 좀 빼주소 이러는데 꼼짝도 안 하고 서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차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지. 사이드 땡기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들이 없거든. 승질이 급하거든. 그래 의야등동 지나가 볼기라고 하다 긁어요. 그러고 내려가 막 승질 부려. 차를 그래 내 모양은가 이러면서. 네. 지가 긁어놓고 지가 승질이 급해가. 누가 가야 돼요? 긁은 놈이 가야지. 긁은 사람이 가야죠. 어떻게 해야 돼? 도행이 사이드 땡겨야 돼. 그냥 네가 뭐 가든가 말든가 법대로 해라. 이거 공간이 안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차가 공간이 안 나오는데요 정도 되면 내 옆으로 왔다는 얘기잖아요. 내 앞에 공간이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빼줘. 빼주면 되고 그럼 이 차 비켜가면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서로 끌고가지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따져요. 그런데 뒤에 공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 비켜주는 거야. 이제 가면 되는데 서가 있어 계속. 그 내가 화딱지 나가지고 가다가 끌고요. 그럼 누가 가야 잘하고? 내가 가야 잘하고. 싸가지 없이 그 서가 있었는데 내가 가야 잘하고. 승질 나지? 경찰 달려가지? 그래도 내가 가야지. 골목길에서 서로 마주치게 되면 일단은 뭘 해야 되냐면 저 차가 바로 딱 서서 비켜주고 서로 발견됐을 때 바로 내가 그 옆으로 지나가면 되겠네 라고 가면 아유 고맙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고 가는 거고, 내가 비켜줄 공간이 있으면 내가 먼저 딱 비켜주고 그 차가 먼저 가게 하고 뭐 손 들어주든가 말든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타인의 선의까지 내가 강요할 필요는 없어. 자, 그런데 서로 마주치는데 지금 공간이 어중간한데 요 중간에 비켜갈 만한 공간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보통 많거든요. 그러면 그 차가 서고 내가 비켜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서고 그 차가 비켜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멈춰서 비켜줄 경우에 그 차가 내 옆으로 지나가는 요거만 보고 내 앞만 보면 안 되고 내 뒤에 이 차가 충분히 빠져서 그래서 나갈 수 있는가도 봐줘야 돼요. 정말 공간이 없으면 서서 일단 이 차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까지 봐주고 그리고 내가 빼줘야 돼요. 이 차가 나갈 수 있게. 아시겠죠? 내가 비켜갈 경우에 그 차가 안전하게 서고 내가 비켜갔을 때 고맙다고 그 차가 서줬으니까 손 한번 들어주고 이렇게 비켜가는 그런 매너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분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섰는데 지가 가면서 끌은 거를 6대 4래. 무과실이지 그거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정말 공간도 안 되는데 서가지고 억지 부리고 있는 차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충분한 공간에 안전하게 내가 섰는데 그 차가 옆으로 지나갔어요. 그럼 지나가면 돼. 혹은 공간 좀 안 될 것 같으면 서면 돼. 근데 공간이 안 되는 것도 아니야. 공간이 안 돼서 이 차가 섰으면 내가 그냥 지나가면서 이 차가 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나갈 공간이 돼. 근데 지가 성질 급해가지고 꺾으면서 내 차를 끌은 걸 그걸 내보고 과실이 40%. 열심히 협의해 봤는데 과실이 30%.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타당한가요? 타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보험회사의 기조는 그거예요. 과실도표, 과실인정기준 429-1도에 근거해서 교행중 사고는 5대5입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골목길에서 차 마주치면 여러분들은 가급적 사이드를 땡기세요. 현실적이진 않죠. 그죠? 서로 양보해서 비켜가야 되는데 골목길 교행 중 그러한 사고들이 종종 발생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충분히 안전하게 비켜주고
충분히 안전하게 비켜갈 수 있게 하고 미리 그냥 서주고 그런 게 필요합니다. 중간에서 딱 마주쳐가지고 그냥 계속 들어오면 뭐야 안겨 뭐 이래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안전하게 양보하면서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설세보나 처음이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